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PSG는 2사개골로 후반 90분까지 괴로워했고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음바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마침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파리는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예선전을 치르게 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파리는 조별리그 승격을 위해 좋은 성적을 거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은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단일로 이강인, 콜로 무아니를 선발로 내세우는 등 선수단을 교체했습니다. 뉴캐슬은 다수의 결장 선수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1차전을 지배했던 덴버니, 리브라멘토로 교체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뉴캐슬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한 점을 지켜내려 했지만 티노 리브라멘토는 자신의 몸에 튕긴 공이 팔에 맞고 핸들링이 있었다는 판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바페는 PK골로 동점을 만들며 16강 진출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82분을 소화했고 터치 94회, 패스 71회 중 66회로 93%, 키패스 1회, 크로스 2회, 롱패스 1회, 슈팅 3회, 볼 경합 4회 성공, 가로채기 2회, 태클 4회, 드리블 패스 1회를 기록했습니다. 언론 평가를 보면 이강인만이 아니라 득점한 음바페까지 모두 저조하고 비평이 가득하네요. 한국 선수의 전반전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작은 좋았지만 전반전 절반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후반전에는 포지션 변경을 통해 더 나은 모습을 보였고 82분 마르코 아센시오와 교체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비티냐보다 선호도가 높았던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는 괜찮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 선수는 자신의 기술력을 활용해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몸싸움에서 훌륭한 임팩트를 남기며 비난을 받을 수 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페널티 지역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크로스가 부정확할 때가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후 반대편으로 이동한 이강인은 박스 안으로 몇 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시도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강인은 음바페와 호흡이 잘 맞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소심함 때문에, 때로는 부정확함 때문에 상대 30m 지점에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그의 영향력은 약해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의지는 있었지만 항상 결과가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평소보다 훨씬 덜 효과적이었습니다. PSG 선수는 종종 시도했지만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매직 패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킥오프부터 비티냐보다 선호도가 높았던 한국 선수는 아마도 오늘 저녁 PSG 입단 이후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을 것입니다. 미드필더와 공격수를 오가는 하이브리드 선수인 그의 평소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는 그의 상당한 기술적 낭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밤에는 패스 횟수와 크로스 미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피치의 구석에서 모든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분명 주목할 만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54분의 주의를 받은 후 더 나은 시간을 보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완전히 엉망인 경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의심할 여지 없이 시작부터 이 경기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심판에게 매우 짜증을 낸 그는 파울에 대해 너무 예민해 보였고 공을 잃었습니다. 그는 팀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너무 뻔해서 뉴캐슬 선수들이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음바페는 이전에도 이런 경기를 겪은 적이 있지만 종종 개인의 이니셔티브나 골로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히 전반전에 너무 자주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자신의 게임을 조금 올렸고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고 포프에게 슛이 막하며 좌절했지만 마침내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와 자신의 성적을 지켜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뉴캐슬과 무승부를 거둔 후 미디어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기 내내 동점골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팀이 먼 길을 돌아왔기 때문에 다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무승부로 모든 것이 여전히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PSG는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승리할 경우 조 1위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이고 우리 모두 뉴캐슬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풀타임 경기를 치렀어요. 관중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는 최소 15번의 슈팅을 시도했고 최소 4번의 좋은 기회를 잡았죠. 결국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죠.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다음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조 1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경기처럼 처리할 것입니다. 휴식을 취할 선수는 오스만 덴벨레뿐이고 나머지는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를 지켜본 뉴캐슬 팬들은 승점을 강탈당했고 파리 팬들도 경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1야드 거리에서 가슴을 먼저 맞고 팔은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닿았는데 판독 결과 뒤집어졌습니다. 끔찍한 판정입니다. 아마도 제가 본 최악의 핸드볼 판정일 겁니다. 판독은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까요? 왜 럭비에서 훨씬 더 효과적일까요? PSG가 득점하길 간절히 바랬지만 그건 핸드볼이 아닙니다. 우리 팀을 상대로 그런 판정이 나왔다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지금 VAR이 경기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축구계는 VAR에 대해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결정입니다. 오늘 밤 뉴캐슬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선수들은 양말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선수들의 노력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강탈당해서 속상하네요. 밀란과의 마지막 경기가 남았고 다른 경기 결과에 의존해야 합니다. 경기 막판에 롤러코스터를 좋아하긴 하지만 파리 선수들이 왜 더 일찍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게임 내내 기다렸을까요? 도르트문트에서 이겨야 하는데 쉽지 않죠. 아니면 승점 1점을 따고 밀란이 이기면 우리는 2위가 되겠죠. 하지만 뉴캐슬의 경기 방식을 고려할 때 파리와 뉴캐슬이 승리하고 밀란이 유럽 경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자랑할 만한 성적은 아니니 작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독일에서 예선전을 치릅시다. 우리는 목요일 밤에 경기를 할 자격이 있고 감독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시간을 줄 의향이 있지만 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의 오만함이 내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음바페는 페널티킥을 제외하고도 벤치에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어리고 신생팀인 이 팀이 올해 유럽리그에서 뛰면서 발전해 내년에 다시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팀은 구조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내일 새벽 경기를 앞두고 코펜하겐 감독은 필승을 다짐했고 바이에른의 수비가 과연 버텨낼지 궁금해지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잠재력과 실력에 걸맞은 경기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경기를 선보이고도 패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계에 관계없이 포인트를 얻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주축 선수들을 쉬게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점을 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어떤 선수를 경기장에 내보내든 바이에른은 여전히 큰 클럽이고 수준급 선수를 다른 수준급 선수로 교체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승리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조별리그에서 강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는 접전이었으며 내일도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경기이고 우리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긴 휴식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덜 중요하다는 신호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를 준다면 그것은 단지 굶주림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데리흐트는 제 생각에 올해가 가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는 마즈라위, 슈퍼모팅과 함께 내일 경기를 앞두고 최종 훈련에서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빌트에서는 레온 고레츠카가 센터백으로 나설 것이라 합니다. 37세의 노이어는 울라이에 이어 2025년까지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2015년 슈투트가르트에서 FC 바이에른에 합류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했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마누엘은 물론 다니엘 페레츠, 마이클 레흐너 골키퍼 코치와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누엘과 저는 축구에 대한 열정 외에도 친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FC 바이에른에 1년 더 머물게 되어 기쁩니다. 오랜 부상 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팀과 함께 경기장에 서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팬들과 함께라면 2025년 뮌헨에서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포함해 앞으로 몇 년 안에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스벤이 계속 제 곁에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